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미국에서 북한 김정은을 향한 무서운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의 군사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위원이 북한 김정은을 향해서 단 1초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날로 김정은은 죽는 날이고 김정은 정권이 끝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5일 미국 시간인데요. 워싱턴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안보 관련 화상대담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애덤 스미스 위원장은 북한과 대화한다고 해서 특별히 해로울 것은 없지만 억지와 봉쇄가 핵심임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군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또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조합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반도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 상황이 이전보다 완화됐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이어서 이 북한의 변화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북한이 변화하는 날을 희망해도 좋다. 우리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현재 쓸 수 있는 방식이 많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주 뼈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의 강력한 발언 하루 전인 4일, 미국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 5일이죠. 미 국방부 콜린 칼 정책 담당 차관 지명자도 이 상원의 군사위원회 인중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긴급히 대처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가를 묻는 공화당 마샬 블랙번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북한을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 질질 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답을 한 겁니다. 칼 지명자는 이어서 유사시 북한 내 대량 살상 무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과 동맹들이 핵과 대량 살상 무기의 위치를 판독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한미연합군은 이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오늘 밤에도 싸우는 태세를 유지해야 되고 억제가 실패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 북한 김정은을 향한 잇따른 강경 발언은 이 북핵 관련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 2일 현지 시간인데요. 미국 CNN 방송은 위성사진 전문업체 막살 테크놀로지가 지난달 11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입수해가지고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했는데 이 북한이 최근 핵무기 저장고로 의심되는 평안북도 구성시 영독동 핵시설을 은폐하는 작업을 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CNN이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 북한은 지난해 이 영독동 핵시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태천 지하 핵시설 1호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영독동 핵시설에 새 구조물들을 건설했고 이건 핵무기 저장고로 이어지는 지하터널 입구를 가리고자 하는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 영독동 핵시설은 미국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핵무기 저장고로 의심하는 장소이고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 CNN에 여전히 핵무기 저장고로 쓰이는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CNN은 보도를 했습니다. 전차시험장을 비롯해가지고 미사일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북한 구성시는 인근에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곤 해가지고 미국과 한국의 주 정찰 대상 지역입니다. 만약 이 CNN의 보도같이 북한이 이곳에 핵물질을 저장하고 있다 그러면 화성 15형 이런 장거리 미사일에다가 핵탄두를 즉시 장착해가지고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그 확실한 도발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학선센터 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독동 핵시설 위성사진을 보면 2019년 12월까지는 나란히 있는 터널 입구 2개가 보이는데
올해 2월 사진에는 입구 대신 건물 형태의 새 구조물이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CNN은 이와 함께 북한이 이미 축적한 이 핵물질을 숨기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해가면서 전국에 걸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유성 사진을 통해서 재확인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이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고 수준의 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서 상황의 시급성이 더해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진에 대해서 국가정보국과 국방부 모두 정보에,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사안이라 그러면서 언급을 피했고 국무부 또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CNN은 밝히고 있습니다. CNN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브루스 베넷 비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핵무기하고 미사일을 따로따로 보관하는데 보관하는 이유가 뭐냐? 김정은이 자신의 군대를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핵무기와 미사일 중 핵무기가 영독동 시설에 보관되고 있다는 것이라면 이 시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서 북한은 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해 놓고 발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제조된 핵탄두 및 핵분열 물질을 미국에도 알려진 영독동 지하시설에 저장해 놓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물론 이 북한이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민간 위성 사진에 핵과 관련된 행동을 노출시킨 데에는 일종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관심을 끌고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도발을 했지만 현재 바이든 행정부로부터는 이 같은 도발이 협상 대신 분노를 이끌어낼 것을 북한이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북한이 현재의 이 바이든 정부에 대한 압박을 서서히 높이는 차원에서 이 영독동 시설에서 움직임을 보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 베넷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한미 양국의 정보당국이 용덕리의 핵시설을 주시하는 이유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핵 고폭 실험이 활발히 진행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KRIS라고 그러죠. 이 KRIS가 2009년 통일부에 제출한 북한 핵시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북한은 1997년부터 평북 구성시 영독동에서 고폭 실험을 시작해가지고 2002년 9월까지 70여 차례의 추가 고폭 실험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평북 구성시에는 이 금풍리의 핵 발사 장치 시험장, 그리고 이번에 CNN이 집중 보도를 한 태천의 지하 핵시설 1호기 외에도 전차 시험장, 그리고 미사일 생산 시설도 갖추고 있어가지고 이 영독동 시설에 저장되어 있는 핵물질을 장거리 미사일에 즉시 장착해가지고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CNN의 보도가 나온 시점에 국제원자력기구 그러니까 IAEA도 북한 핵시설의 가동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전날인 1일 이 오스라 빈에서 열린 올해 첫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 영변의 실험용 경수로에서 지난해 말 진행한 이 냉각수 시설 시험을 포함해 가지고 내부 공사를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고 이 평양 인근 강선 지역에서도 핵 관련 활동이 진행 중인 정황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2일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첨단 기술 확산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북한이 가하는 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다루기 위해서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효력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정보국장인데요. 마이클 스튜먼 해군 제독은 국제원자력기구 그러니까 IAEA의 보고가 사실이라 그러면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은 다른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스튜먼 국장은 2일 미군 통신전자협회가 주최했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련 화상회의에 참가해서 이같이 밝힌 겁니다. 이 스튜먼 국장은 이어서
우리는 2021년 북한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추가 도발을 할 것인지 등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한참이나 밀려나 있습니다만 이 북핵 문제가요, 역으로 최우선 순위인 중국을 제압하기 위한 최우선 카드가 바로 이 북한 문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의 위협,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 또는 미사일을 도발한다 그러면 이건 중국과 러시아도 인정한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군사적 응징을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듭니다. 특히 미국은 이미 국무부가 언급한 대로 미국의 안보적 이익을 끼치는 위협적 상황이라 판단하고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을 포함한 군사행동을 얼마든지 감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에 펼쳐진 미국의 군사력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북한에 대한 청소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미 하원 군사위원장의 이 김정은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스미스 위원장의 이런 경고는 지금의 북핵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말라는 경고이고요. 북핵 문제로 미국을 위협하려 든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순삭시킬 수 있다, 이런 무서운 경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난 2월 23일 미국 시간인데요,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라고 그러죠. 이 CSI 주최의 화상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사전에 무력화하는 발사의 왼편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전략은 이 사이버전, 전자전을 통한 사전 발사 차단뿐만 아니라 과거 오바마 정부 말기에 검토했던 선제 타격까지 포함하는 것, 이겁니다. 이튿날 케네스 올스바우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도 태평양 공군은 사이버 사령부, 우주군 등과 함께 발사의 왼편 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발사 준비, 그 다음에 발사, 상승, 하강, 이런 단계로 이루어진 미사일의 비행 4단계에서 발사의 왼쪽에 있는 발사 준비 단계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발사가 이루어지면 요격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발사하기 전에 발사 준비 단계만 들어서도 미사일 기지나 이동식 발사대를 무력화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사의 왼쪽이라는 거죠. 미군은 실제 1991년 걸프 전쟁 당시에 특수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 기지를 정찰한 다음에 공군 전투기가 사전에 타격을 하는 스커드 사냥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발사 준비 단계에서 원점 타격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1차적 타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질 전면전까지도 준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전략을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실제로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었습니다. 미사일 기지 등을 직접 미사일로 때리는 선제 타격까지 검토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의존을 해가지고 협상을 벌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꿈조차 꾸지 말라는 경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의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즌2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미스 위원장의 김정은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단 1초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날로 김정은은 죽는 날이고 김정은 정권이 끝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